먹은 게 털로 가는지. 네, 그러면 다음은 조금 사업적인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약간 지금은 이제 애터미에 애터미 쇼핑몰에 400 몇 가지에 그다음에 아자몰에 수천 가지 제품들, 수만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사업 초기, 그 회사 초기에는 대부분 제품군들이 화장품이나 아니면 약간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있었는데요. 그 건강기능식품 종류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초기이신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그게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 완전 처음에 오게 되면 약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럼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는지. 사실은 다들 그렇겠지만 좀 막연해요. 처음에 하다 보면 네트워크도 저도 처음이었고 뭐 다른 데서 뭐 경험을 했다거나 했으면 조금 시행착오가 좀 덜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뭐 똑같아요. 처음 했을 때 막연하기도 하고 원래 온라인 판매를 했으니까 온라인 판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본사 방침이 그렇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죠. 방향을 제대로 잡았죠. 네. 스폰서들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막연했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온라인 판매인데 있는 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대면으로 해서 화장품을 팔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팔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처음 출근을 해서 난 배워야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품이든지 아니면 뭐 사업적인 거든지. 그래서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걸 놓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남자 사업자는 되게 막연하거든요. 화장품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화장품에 반했어요. 여자 화장품이 아니고 남자 화장품에 반했던 거예요. 물론 그 화장품을 막 전달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화장품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내용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발라보고 너무 좋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사업하기 전에 그렇죠. 발라봤을 때 좀 촉촉해요. 바르고 온 건데 네. 촉촉? 그 모습이 좋아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지만 남자 화장품이 근데 다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면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4시 반 정도 되면 시커매지거든요. 벌써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먹은 게 털로 가는지. 다른 거 쓰면 엄청 따갑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번들번들하기도 하고 좀 저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남자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애들 거 발랐어. 그래서 애기들 거 발랐어. 근데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품에 대해서도 좀 좋았어요. 그 이미지는 좋았고. 근데 제가 좀 더 얘기하기 편했던 건 뭐냐면 저는 해모임을 먹고 효과를 본 케이스예요.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네. 비염 환자예요. 비염 환자. 비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위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화됐어요. 네, 완치는 아니고 완화된 거예요. 완화.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나서 제가 코를 안 풀었어요. 지금 이 날씨가 되면 제가 휴지를 옆에 놓고 살아야 되는데 휴지 없이 휴지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모임을 한 2달 어간 좀 넘게 먹었을 때 아내가 그랬던 거죠. 휴지 없네요. 여보 코를 안 풀어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소비자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생필품도 쓰시고 그리고 저는 해모임 효과를 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사업자들은 특히나 더 저는 이제 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남자 사업자들이 오시면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품 체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약이든 칫솔이든 전해요. 예. 근데 없이 그냥 전하려면 그냥 내가 영업하는 거 같고 팔고 돌아다니는 거 같고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품에 반해서 이제 또 그 네. 제품을 전달하는 게 쉬우셨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그런 식으로 전개 나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다 겪는 문제예요. 다 겪는 문제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할까가 가장 좀 고민이실 거예요. 그쵸. 제품 얘기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저랑 똑같은 비형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붙잡아 놓고 아, 해부인 드셔야 돼요. 아. 해부인 드셔야 괜찮아요. 제 효과를 봤어요. 내가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해부인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직접 효과를 또 그렇죠. 보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진심이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소비자분들이 관심은 있어 하시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나는 물건은 못 팔아 그런 거 못해 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본인 소비를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소비자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소비자가 안 돼버리면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애용자가 됐을 때는 소개가 나와요. 일단은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뒤바꾸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업 설명을 잘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첫째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본인이 쓰는 게 뭐뭐뭐가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얼마가 있고 그 포인트를 남줄 거냐 내가 가져갈 거냐 이런 개념으로 돼버리면 이분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 제품만 쓰세요 일단. 근데 그 제품이 홀딱 빠지게 해야지. 제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뭐냐면 파도처럼 가서 후속 거래를 계속 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어떤 분위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예.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지금 당장 애터미가 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비전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거는 시간을 투자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고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가정마다 그 고정비가 무너져 버리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이 기간 안에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으로서 내가 근데 고정비가 지금 생활비 확보가 안 되고 당장 내가 떼거리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하면서 겸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업가 세미나를 왜 만들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아메이도 그렇지만 아메 실습은 홈미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자기가 짭이 있고 그 짭 외에 다시 밤늦게라도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간에 물론 뛰어들어서 저처럼 이제 하게 되면 속도는 빠르겠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어떤 환경에 있고 그걸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 하시지만 본업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데 전업을 한다고 나왔지만 부업만도 못하게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고정비가 얼마가 있고 그 고정비 나가는 지출 중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 마음 자세 일단 본인 마음 자세가 내가 가장이야. 그리고 돈이 없어. 그리고 생활비도 없어. 그럼 벌면서라도 해야 돼요. 가장이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자본 확보가 돼.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해낼 수 있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정답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농사랑 똑같아서 애터미가 당장 씨 뿌리고 열매를 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씨 뿌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있게끔 가꿔야 되고요. 내가 열매를 거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업 진행했을 때 시간이 걸리는 거고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스폰서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한 명의 파트너가 제대로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뛰어든 케이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 저도 처음에 그 전에 질문에도 그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마음 자세가 없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애터미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부업을 하든 부업을 해도 진짜 애터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성공하신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한 가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계속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것도 그래요. 이분들은 다 가장들이에요. 남자분들 가장들인데 자기 잡이 있어요. 잡이 있는데 그 잡을 다 포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예요? 100을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의 100을 다 그 잡에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10%를 떼세요. 10%를 떼서 애터미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미래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내 소비자 조직을 늘려가는데 10%를 떼서 해보시라고. 그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형태는 다양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내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사업이라는 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보통 거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시는 편이세요? 큰 거절의 아픔이 떠올라서 그래요. 처음에 거절당할 때가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잘한 거절들 말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특히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내가 이걸 왜 선택했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이 드는데, 베이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거절의 상처가 깊게 받았을 때는 물론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세미나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건 기본이고, 내가 출근한다 그랬고 내가 일을 한다 그랬으면 그건 기본이고, 그게 된 상태에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든 파트너든, 파트너한테 나누면 안 되겠다. 스폰서한테 나누셔야 돼요. 그럼 편집해야 되나요? 예. 스폰서에게 나누시고, 나눠서 내 상태를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는 다 똑같은 경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요. 공감이 돼요.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그 상황 혼자 견디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저희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나오신 성공자분들도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라고 하면 다들 이제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게 된 상태에서 스폰서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나누셔야 돼요. 나눠야 한다. 네,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슬픈 일은 나누고 어려운 일은 나눠야 돼요. 스폰서와의 상담이 제일 중요한 네,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담입니다. 네.